유로파 결승 토트넘과의 경기 일주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맨유가 부상자들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분명 시즌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부상자 관련해서 큰 부상들이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즌 중후반 다가오니까 계속해서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가 다행인 소식들이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로파 결승 전에 달롯, 지르크지, 요로, 더리우트, 헤븐 이런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소식들 내지 아모님의 인터뷰, 선수들의 훈련 참가 여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먼저 아모님의 최근 인터뷰, 첼시전 이전의 컨퍼런스고요. 루벤 아모님, 요로, 더리우트, 헤븐 첼시전에는 결장할 것 같지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는 몇몇이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만 봤을 땐 몇몇이 출전할 가능성이라고 이렇게만 말해가지고 요로, 더리우트, 헤븐 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더리우트, 헤븐 이 라인에 요로까지 추가가 된 걸 보면 지난번 부상이 그렇게까지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죠. 요로가 3-4일 정도 전에 5월 12일 웨스트햄전 후반전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때 나갈 때는 아모님이 진짜 머리채 쥐어 잡으면서 그 정도로 아모님이 힘들어했던 그런 리액션이 찍혔어가지고 저희 딴에는 요로 진짜 시즌 아웃 되고 다음 시즌에서야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다행히 경미한 부상인 것 같고 또 결승전에도 출전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니오로 캐링턴 실내 훈련장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개인 훈련 관련해서 아시면 되는 게 팀 단위로 훈련하는 게 완전 1군 훈련, 풀 훈련이라고 가정해보면 개인 훈련은 그냥 부상이 있으니까 실내 체육관에서 자전거 같은 거 타고 런닝 깨짝깨짝하고 이 정도라고 좀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동이 된다는 거고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훈련도 진행할 수 있었던 거겠죠. 레니오로는 방금 전 캐링턴 훈련장 내부의 체육관에서 개인 훈련하는 모습이 목격. 좋은 신호였으면 좋겠다. 다행히도 큰 부상은 확실하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 내부 소식 통해서도 레니오로 부상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컨펌한 만큼 그래도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첼시전 이전에 진행한 컨퍼런스 아모림 인터뷰고요. 디오고 달롯은 유로파리그 결승전 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일단 달롯이 엄청 노력 중이라고는 하는데 달롯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부상이 하나둘씩 쌓이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일단 결승전 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요로 케이스보다는 달롯이 오히려 유로파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우윙백 뎁스를 봤을 때 디알로가 해당 포지션에 설 수 있다고 해도 요즘에 가르나초 폼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선에 디알로를 올리고 달로까지도 우윙백으로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 소식 또한 고무적인 소식이죠. 자, 그리고 달롯, 맨유와 유로파리그 결승전 출전 위해서 강하게 노력 중. 개인 훈련도 진행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요로랑 똑같은 케이스죠. 개인 훈련 진행할 정도라서 큰 부상은 절대 아니다. 경미한 부상 정도를 안고 있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충분히 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폰소 데이비스 라이브에서 나온 지르크지와 인터뷰인데 이게 폰지가 이번 시즌 아웃을 당했었잖아요. 얘가 아게로의 길을 따라가더라고. 그냥 라이브 켜가지고 요즘에 개인 방송을 하던데 지르크지랑 또 미넨에서 같은 팀 동료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지르크지가 결승전에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 그래서 결승전 복귀할지도 근데 지르크지 본인이 직접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거 보면 결승전에 뛸 수 있는 확률은 많이 희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승전에 뛸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맨유 팬들한테는 희망찬 소식이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 호일룬 폼이 극악인 걸 생각해보면 지르크지 복귀가 진짜 만에 하나 가능하다면 0%보다 높은 3%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르크지 복귀도 충분히 희망감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부상자 소식을 다 토봐봤는데 이런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하지 못했을 때 원래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맨유 유로파리그 결승 스쿼드 봤을 때 일단 이 정도였잖아요.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 정도에 그나마 또 바뀔 수 있는 게 나초 대신에 여기에 마운트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요즘 폼 안 좋은 우가르테 대신에 마이누가 들어가던가 이 정도의 유동성
그래서 원래 이 정도 스쿼드였다고 본다면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부상자들 복귀, 지르크지는 많이 가능성이 낮아서 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로, 더리우트, 달로 이 정도로 복귀가 가능한 것 같아서 그렇게 보자면 루크쇼를 도루구 대신에 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좌스토퍼의 요로, 나초도 저희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디알로가 그냥 2선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달로 쓰고, 그리고 맥과이어까지도 맨유의 토트넘전 플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운터어택 기반으로 그냥 엉덩이 쭉 빼고 쳐맞다가 역습 노리는 게 아닌, 그래도 주도적인 축구 하고자 하면 맥과이어 대신에 더리우트까지도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쨌건 이 선수들이 첼시전에 웬만하면 출전 못하니까 만약에 유로파 결승에 출전한다면 부상 복귀를 하자마자 유로파 결승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바로 선발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 같고, 아마 정배는 첫 번째 스쿼드, 해당 스쿼드로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다. 하지만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추가 옵션이 생긴다는 거니까 선발로 안 쓰더라도 일단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복귀하길 희망해야겠죠. 자, 그리고 짜잘한 소식, 콜리어랑 에반스가 팀 훈련 자체 1군 훈련에 복귀했다고 합니다. 아니, 콜리어는 써보려고 하니까 어디가 있다가, 아니 요즘에 카세미르도 체력 관리 해줘야 되고 우가르테도 폼 안 좋고 하니까 미들에 한번 써보려고 했었는데 거의 한두 달 동안 클로킹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어. 어디 갔던 거야 얘는. 일단 콜리어 부상 복귀했고 에반스까지도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영감님은 지금 이렇게 부상 당하시는 게 당연할 정도로 많이 노쇠화가 되셨으니까 이 형님은 이렇게 부상 당하시는 것도 솔직히 안 좋은 생각도 전혀 안 들어요. 지난 시즌에 해주신 것만 해도 해준 게 얼만데 많이 고생하셨고, 에반스 또 최근 소식이 아직 은퇴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더라고. 유럽 상위권 무대 스코틀랜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팀들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맨유에서 FA로 나가시는 건 거의 확정입니다. 토미트는 재계약 소식이 들리긴 하는데 토미튼 형님은 재계약하면서 그 유스 코치, 플레잉 코치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반스는 좀 구체적인 소식이 안 들려서 일단 FA로 맨유를 나가는 게 조금 더 정배인 상황 같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들도 모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또 맨유는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복귀를 하고 있는 와중에 토트넘 선수들이 많이 빡세더라고요. 메디슨 시즌 아웃, 베리발 시즌 아웃, 심지어 클루셉까지도 시즌 아웃이 돼서 부상 부위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이 떴는데, 참 이게 맨유라는 팀 입장에선 토트넘이 부상자로 주요 선수들이 빠진다는 게 유로파 결승 우승을 하는데 확률이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도 부상자 관련된 소식은 언제 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 토트넘에서 골을 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선수가 그게 유일하게 3명이 클루셉, 메디슨, 베리발이었는데 하필 그 세 선수가 부상 당했다고 하니까 안타깝지만서도 맨유의 승리 확률이 조금은 높아진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맞아, 심지어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더라고. 안 그래도 손흥민 인생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유로파 결승인데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패배 확률이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도가 떨어진다 치면 이번 경기는 지금까지의 토트넘 손흥민 선수 결승전 중에 가장 우승 확률도 높은 결승전이고, 그리고 지금 커리어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유일하게 트로피를 들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근데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시기가 잘못됐다는 거지. 악의적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라서. 근데 어쨌건 맨유의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부상자들 복귀한다는 소식은 되게 고무적인 사실인 것 같고, 첼시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선수들 다 못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유로파 결승에는 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에 첼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첼시전에서 과연 선발을 써야 될까? 아니면 진짜 플루테를 가져가야 될까? 아무래도 결승전이 일주일 남았다고 해도 결승전 이전의 마지막 경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주전 선수들의 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경기 안 나왔던 선수들 중에 주전 선수들은 써야 된다. 아니 다음 경기 바로 결승인데 또 부상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요로 못 봤냐? 지르크지 못 봤냐? 더리우트 못 봤냐? 달론 못 봤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딱 그냥 풀선발, 완전 풀선발까지는 아니고 부상 위험 있는 선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맥과이어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부분 로테 시켜주고 나머지 선수들은 좀 선발로 매치핏 끌어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한테 첼시전은 중요하지가 않은데 뭐하러 주전을 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치핏 문제죠. 보통의 선수들은 일주일에 한 경기를 기준으로 친다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냥 항상 선발로 나오는 게 웬만하면 폼이 더 좋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브루노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뛰면 뛸수록 잘해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원래 보통의 선수들은 그렇게 계속 출전을 하면서 핏을 유지시켜주는 게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은 케이스가 많아서 어쨌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딱 부분 로테 정도 부상 위험도 있는 선수들은 후반전에 교체로 뛰게 하거나 아예 쉬게 하거나 그렇게 하고 원래 유로파 결승에도 쓸 주전 선수들은 그냥 선발 출전시켜서 매치핏 끌어올려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거의 경기를 할 때 두 경기에 부상자 한 명씩 그 정도 비율로 부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4월 14일 뉴캐슬전 이때도 지르크지가 후반전에 부상당하고 심지어 헤븐도 이때 경기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 리옹전 이후에 울브스전 이때 달롯 부상으로 이때가 마지막 경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한두 경기 건너뛰고 브랜드포드전 이때가 더리우트 전반전에 바로 부상당해서 나갔었죠. 그리고 또 뭐 한 경기 두 경기 건너뛰고 웨스트햄전 후반전에 요로 바로 그냥 누워가지고 아모림 이거 다 보셨죠? 그 정도로 요즘에 맨유 경기를 할 때마다 악귀가 쓰여서 첼시전에 주전으로 내세우기도 뭔가 불안하고 잔부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수들이 그래서 첼시전에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일지도 뭔가 고민이 되는 그런 스팟인 것 같습니다.